안녕하세요. 지금은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바로 우리의 추억 속 음악과 가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진 적 있으세요? 아니면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7080 노래 부르다가 괜히 눈물이 핑 돈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악에는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단 몇 소절만 들어도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다 주거든요. 첫사랑의 설렘, 청춘의 아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까지 모든 걸 생생하게 되살려내죠. 오늘은 그런 추억의 음악들, 특히 7080세대를 울고 웃게 만든 가요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트로트부터 포크, 팝송까지 우리 음악사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트로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요즘 임영웅, 송가인 덕분에 다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로트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트로트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의 춤곡인 폭스트로트에서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하지만 우리나라 트로트와 폭스트로트는 이 박자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음악이에요. 우리 트로트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일본 엔카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일본 엔카의 창시자로 불리는 코가 마사오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조선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민요를 엔카에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일본 엔카도 우리 민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트로트가 일본 것이냐, 우리 것이냐 하는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스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술은 눈물이냐 한숨이냐를 부른 최규엽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포의 눈물이에요. 1935년 이난영이 부른 이 노래는 정말 전국을 울렸어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 데라는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죠. 그런데 이 노래에도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한과 서름을 노래한 거거든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는 서러움,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해방 후에도 트로트는 계속 사랑받았어요. 가거라 38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꿈에 본내 고향 같은 노래들이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져줬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트로트의 전성시대가 시작돼요. 1964년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나오면서 트로트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났어요. 외색이 짙다고 해서 금지곡이 됐거든요. 그 유명한 동백꽃을 좋아하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가사가 일본 노래 같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미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선마을 선생님, 무정, 잠자리 같은 명곡들을 불러서 트로트의 여왕 자리를 확고히 했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서 정말 트로트 황금기가 펼쳐져요. 남진과 나훈아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어요. 남진은 가슴 아프게로,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으로 각각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줬죠.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도 빼놓을 수 없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내거리 길에서 헤어진 이미여, 이 노래 가사는 지금 들어도 가슴이 아프죠. 서울 용산의 삼각지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노래예요. 여성 가수 중에서는 하춘화의 물새 한 마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하춘화 씨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한창 인기 절정일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극복하시고 지금까지도 무대에 서고 계시죠. 1976년에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와서 또 한 번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어요. 이 노래는 정말 특별해요. 트로트이면서도 록의 느낌이 들어있거든요. 조용필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져서 기존 트로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포크송과 록음악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트로트는 점점 중장년층의 음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뽕짝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별명도 이때 생겼죠. 하지만 트로트는 죽지 않았어요. 주현미, 김연자,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같은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트로트를 지켜나갔어요. 특히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은 지금도 노래방 애창곡 1순위죠. 이제 7080 포크송 이야기를 해볼까요? 1970년대는 정말 포크송의 시대였어요. 대학가요제에서 시작된 젊은 음악가들이 기타 하나로 세상을 바꿔나갔거든요.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정말 전설적인 노래예요. 긴 밤 지새우고 프리페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 가사는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다는 거 아세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방송금지 곡이었어요. 송창식의 고래사냥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람만이 아는 고래사냥 배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추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가사가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양희은의 아침에도 빼놓을 수 없죠. 아침에 떠나는 그대여 언제나 건강하소서. 이 노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었어요. 양희은 특유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포크송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운동이었어요. 통기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가사들이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대학가요제도 정말 뜨거웠죠. MBC 대학가요제에서 나온 젊은이의 양지, 바위섬, 그대 있음에 같은 노래들은 지금도 명곡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포크송이 갑자기 위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대마초 사건 때문이에요. 많은 포크 가수들이 대마초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서 포크송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발라드의 시대가 시작돼요. 이문세, 신촌블루스, 들국화, 송골매 같은 가수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이문세의 옛사랑은 정말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죠. 지금도 가끔 그대가 그리워 편지를 써요. 이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져요. 이문세는 정말 독특한 가수예요. 노래도 잘하지만 그림도 정말 잘 그리거든요. 가수와 화가를 오가는 멀티 아티스트죠.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도 정말 명곡이에요. 매일 그대와 함께 있고 싶어라. 이런 직설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록음악도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신중현이 개척한 한국 록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더 다양하고 세련된 록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국 팝송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비틀즈, 카펜터스, 사이먼 앤 가펑클 같은 팝스타들의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음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특히 AFKM 미군 방송의 역할이 컸어요.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가수들이 서구적인 음악을 배워서 나중에 우리나라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음악 산업 자체도 크게 바뀌어요. LP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그리고 나중에는 CD로 음반 매체가 발전하면서 음질도 좋아지고 대중들이 음악을 접하기도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음향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요. 좋은 스피커, 좋은 앰프로 음악을 듣는 것이 하나의 취미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재즈 카페나 클래식 감상실 같은 공간들이 생기면서 음악을 듣는 문화가 발달했죠. 노래방 문화도 이때 시작됐어요. 198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노래방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집에서나 술자리에서만 부르던 노래를 마이크를 잡고 정식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노래방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됐어요. 그리고 노래방 덕분에 옛날 노래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젊은 사람들도 부모 세대의 노래를 배우게 되고 세대 간의 음악적 소통이 이뤄지게 된 거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돼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힙합과 랩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음악의 지평이 완전히 넓어졌어요. 하지만 7080세대에게는 여전히 그 시절 음악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 음악들이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가 아니라 그들의 청춘 자체이기 때문이죠. 첫사랑과 함께 들었던 노래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군대에서 면회온 연인과 함께 들었던 노래. 이런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따라 부르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시 20대가 되는 거죠. 음악에는 정말 시간을 뛰어넘는 마력이 있어요. 멜로디 몇 소절, 가사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다 주거든요. 그때의 설렘, 그때의 아픔, 그때의 꿈들이 모두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그리고 그 시절 음악들은 정말 진솔했어요. 가식이나 기교 없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음악들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마케팅이나 상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이별의 아픔, 꿈에 대한 열망. 이런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도 7080 음악을 다시 찾고 있어요. 복고 열풍이라고 하죠.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트로트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는 새로운 트로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송가인, 임영웅, 영탁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트로트를 선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음악이 나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 음악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찾게 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사운드 트랙인 거죠. 음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주거든요. 어릴 때 들었던 노래를 어른이 되어서 다시 들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가사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고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마치 좋은 와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옛날 노래 하나 틀어놓고 그 시절을 추억해보세요. 분명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음악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은 혼자 듣는 것도 좋지만 함께 듣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음악을 나누면서 마음도 나누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억의 음악과 함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시간 말이에요. 음악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는 친구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음악적 추억을 되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음악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음악 이야기만큼 듣기 좋은 이야기는 없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은 대기 중이었습니다.